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8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정운의 탕군가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자, 우리가 분석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탕군가라는 작품은 너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함축성이라든가 상징성이 많이 반영된 그런 작품은 아니야. 자, 우리가 상황적인 정보, 자, 그와 관련해서 유발되는 반응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긴 한데, 자, 또 그리고 원문에 비해서는 EBS에 실려있는 이 부분이 현대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듬어져서 현대어에 가깝게 다듬어져서 보여지긴 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 특히 어휘적인 측면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 어휘가 좀 잡혀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품을 판단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휘적인 측면에 좀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이 작품을 판단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건데, 자, 같이 읽어가면서, 자, 분석도 좀 해보고, 자, 그리고 정리도 좀 해볼게. 자, 탄군가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부터 보면 가는 노래일 텐데, 자, 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탄을 나타내는 거야. 자, 정서와 관련된 정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한탄이라고 하는 정보 자체가 우리가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읽어내긴 어렵잖아. 자,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인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미리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정보 같은데, 자, 우리가 궁핍을 나타내는 말이야. 자, 그럼 가난이겠지. 자, 그럼 이 작품의 제목은 가만히 보면 이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소, 자,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요소와, 자, 그 속에서 느끼는 한탄이라고 하는 정서, 이 반응에 대한 정보가 같이 제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탕궁가에서 탕궁이란 말은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니라 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이 작품 전체의 윤곽이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탕궁이라고 하는 이 측면과 연관지어서, 자, 궁핍, 가난이라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한탄이라고 하는 정서, 자,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궁핍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정보, 그 다음에 한탄이라고 하는 이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얻어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작품을 좀 읽어봐야 될 텐데, 자, 작품을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면, 자,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 고루 하련만은, 자, 하늘이 뭔가를 만들 때 일정하게, 그 다음에 골고루 고르게 이렇게 만들 거야. 자, 평등하게 만들 건데, 자, 밑에 보니까, 자, 어찌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롭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문맥적으로 당연히 화자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화자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 왜 하늘은 다 평등하게 만드는데 내 인생만 이렇게 괴롭냐. 자, 그러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반응에 대한 정보고, 자, 그러면 반응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황과 맞물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나만 너무 궁핍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너무 괴롭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답답함이라든가 다소나마 어떤 원망, 자,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자, 좀 더 이어서 보니까, 자, 30일 동안에 9끼 정도를 얻으면 다행인데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야. 자,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는데, 자,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지독하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만 좀 챙겼으면 좋겠는 게, 자, 요 갓이라는 단어야. 자, 너희가 알다시피 갓은 과거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자, 우리가 양반계층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화자의 어떤 정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그렇다면 좀 궁핍에 놓여져 있는 양반,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자, 그것은 뒤에 정보들이 더 있으면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자, 좀 더 이어서 보니까, 자, 암표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원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했을까. 자, 해석하는 과정에 너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어. 자, 이 부분이 고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 자, 암표가 자주 비었다라고 할 때 이 암표라고 하는 것은 안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주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표주박에 뭘 담을 것들이 별로 없어 자주 비어 있었대. 자, 그런데 그 암표가 자주 비었다고 해도 나같이 비었을까라는 말은 나보다는 덜 비었을 거란 얘기니까 나의 가난이 훨씬 더 심하다라고 하는 강조.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원원의 가난인들, 원원은 뭐 공자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청빈하게 살다 보니까 원체 가난하게 살았대. 자, 근데 그 사람의 가난이라 해도 나같이 그 가난이 심했을까란 말은, 자, 원원의 가난보다 나의 가난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금방 우리가 같이 봤지만 이 부분은 고사를 인용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고사를 왜 인용했을까라고 본다면, 이걸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라고 한다면, 자, 화자의 처지를, 가난이라든가 이 궁핍의 처지를 부각하는 효과,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보니까, 자, 봄날이 따뜻하고, 자, 뻐꾸기가 보채는데, 자, 동편 이웃에게는 쟁기를 얻었고, 자, 서편에 있는 이웃에게는 호미를 얻었어. 자, 농기구들인데, 자,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 이런 농기구들이 없어서 빌렸나 봐. 자, 그럼 농기구를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미 같은데, 자, 그렇게 얻어서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자, 그렇게 씨앗을 확인해 보니, 자, 올볕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자, 그 중에 반은 쥐가 먹은 거야. 자, 그리고 기장이나 피, 그 다음에 조나 팥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서너 대밖에 없었나 보지. 자, 그러면 상황적인 요소로 본다면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설상가상이지.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자, 추운 날씨에, 자, 그 다음에
굶주려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식구들이 어찌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어이살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낸 거니까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인식을 한 거지. 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니 자, 추운 상황에 배고픈 상황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자, 근데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밑에 보니까 자, 이봐 아이들아. 자, 아이들을 불러놓고 뭐라 했냐면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아무쪼록 힘을 한번 써보자. 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힘을 좀 써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절망에 매몰된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보니까 자, 죽을 썼나 본데 자, 운물은 상전을 먹었대. 운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물이니까 국물 정도가 되겠지. 자, 그 국물은 상전을 먹고 자, 건더기를 건져서 종을 줬대. 아,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불렀던 아이들이 지금 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먹는 것을 보면 자, 그래도 좀 영양가가 있는 건더기는 상전이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국물 정도 먹는 것이 종이 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문맥적인 흐름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종들에게 죽을 끓여주면서 그리고 건더기를 건져주면서 우리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힘을 좀 내보자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종이 배려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힘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자, 밑에 보니까 종의 반응이 나와. 자, 종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자, 눈은 바늘 젓고 그 다음에 코로는 휘파람을 분다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 자, 그러면 이건 머릿속에 연결을 좀 시켜보면 이런 것 같아. 자, 눈은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뜨고 그 다음에 코는 지금 그러니까 휘파람을 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콧방귀를 끼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거든. 자, 그러면 이 종이 보여주는 반응으로서는 적절한 반응이 아닌 거잖아. 자, 화자는 지금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내 보자고 힘을 써보자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에게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건더기까지 건져줬는데, 자, 그런 배려를 받았던 종의 자, 그런 반응치고는 지금 어떤 상황적인 면과 잘 맞지 않아.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우리 지금 양반이라 할지라도 자, 뭐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라 할지라도 가난 속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종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뭐 멸시당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정보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어서 좀 보면 자, 올변은 한 발 뜯고 자, 조팥은 다 묵히니라고 했는데 뭐 반 넘게 지가 먹었던 그 올변은 한 발 정도 뜯었다. 뭐 이렇게 많이 뭘 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나마 있었던 조나 팥은 다 묵혀버렸대.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뭐 쌀잎이나 발행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자, 그럼 여기서 쌀잎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곡식은 안 나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잡초를 보면서 너는 나는 것도 싫지 않았냐? 넌 이렇게 바랬던 게 아니잖아. 화자가 반가워할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는 것도 싫지 않았니? 라고 말을 하는 건데 화자에 주어진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화자의 감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어서 보면 자, 황곡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냈고 자, 너희가 지금 금방 봤지만 농사를 지어 보겠다고 해도 농사가 이렇게 생각처럼 되지도 않았고 지금 종들의 반응까지를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더 악화되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 아니었어. 자, 그런 상황에 자, 황곡. 자, 이건 황곡이라고 하는 건 곡식을 빌린 거고 장리라고 하는 건 그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자거든. 자, 근데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너무 막막한 거야. 자, 그리고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해야 되는 노동이고 뭐 세금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세금을 내니까 나라에 내야 되는 돈인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뭐 이자도 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화자에게는 지금 궁핍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자,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난관 자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도 자체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야. 그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어떤 막막한 정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뒤에 장초의 무지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자, 장초의 무지라고 하는 것은 EBS의 뜻풀이로 나와 있는데 뭐 시경에 나오는 말이긴 한데 자, 부역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멀리 장초 나무가 보인 거야. 근데 그 나무가 보니까 나무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어 보이고 뭐 너무 부러운 대상처럼 보인 거죠. 부러워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가져온 건데 자, 장초의 무지. 뭐 무지하면 어떤 것도 알지 못하면 부러울 수 있는 대상이잖아. 근데 그 장초나무를 내가 부러워해봐야 뭐 하겠느냐. 부러워한다고 내 상황적인 것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렇다고 부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 거야. 자, 부러울 텐데 내가 그 나무를 부러워해봐야 내 상황 자체가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봐야 뭐 하겠느냐. 자, 이런 어떤 서리적 표현 정도라고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연결져서 보면 자, 이 표현도 너희가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는데 자,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가 부를 수 있으며, 자, 이 말은 시절이 아무리 풍년이어도 아내가 배부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면 시절이 흉년이 들고 누구나가 배가 고파. 그 상황 속에서 아내도 배가 고픈 거라면 그러려니 할 것 같거든. 근데 시절이 풍년이야. 근데 풍년인 시절 속에서도 아내가 배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비참함이, 그 어떤 절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밑에도 마찬가지지. 겨울이 덥다 한들, 자, 겨울이 너무 추워. 그 속에서 몸을 가릴 수 없고 그 추움을 견뎌야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가 추운 겨울이라면 뭐 받아들일 만한데, 자, 따뜻한 겨울이야. 근데 그 따뜻한 겨울조차도 몸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화자의 어떤 비참함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뭐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고사의 인용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거잖아. 자, 근데 이 부분도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한 거야. 이 대조적 상황 설정도 왜 필요하냐라고 말한다면 지금 화자의 어떤 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흉년과 뭐 풍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누구나가 다 풍년이면 지금 그 속에서 나도 배불러야 되고, 누구나가 다 흉년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다 배가 고파야 되는데, 시절이 아무리 풍년해도 그 속에서 아내나 우리 가족들은 배부를 수 없는 상황. 겨울이 누구나가 추우면, 자, 그것은 다 누구나가 공평한 거니까 견딜만 한데, 따뜻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화자의 어떤 처지가 강조되는 대조적 상황 설정이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정리를 좀 해볼 것 같아. 이어서 보면, 자, 배틀북도 쓸 데가 없고 빈벽에 남겨뒀어. 자, 배를 짜는 배틀북. 뭐 이건 지금 가난의 상황 속에서 쓸 데가 없어서 빈벽에 남겨져 있고, 자, 소치루도 우리가 이거 떡 쪄먹는 거잖아. 근데 떡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잖아. 자, 이것도 그래서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뭐 여기서 말하는 붉은 빛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 안 써서 생기는 녹이 슬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 화자의 비참함이 더 강조가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늘 겪게 되는 일들이야. 뭐 세시, 상마, 명일, 기재, 이것들은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묶어서 이해하면 되냐면 뭐 명절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내지는 과거 사람들은 뭐 절기, 이런 것들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뭐 음식이라든가 내지는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날이잖아.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야. 자, 그래서 무엇으로, 이런 상황에 무엇으로 제사를 하냐. 삼순구식의 상황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까.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명절을 보내는 것도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 자, 너희들이 공감할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명절이라고 또 제사라고 또 절기라고 찾아오는 원근의 친척 손님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자, 대접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 대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안 되는 거지.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뭔가 가난 때문에 제사도 지내기 어렵고 명절을 제대로 보내기도 어렵고, 자,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에게 접대하기도, 대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화자의 처지를 너희가 좀 공감해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얼굴이기 때문에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현대에서 쓰는 얼굴이 아니야. 모습이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자, 어려운 일이 참 많다라는 말은, 자,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 우리 아까 전에 봤지만 황곡 장리도 갚아야 되는데 어렵고, 자, 노동도 세금도 해야 되는데, 자, 이 자체도 어렵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도 지내야 되고 명절도 보내야 되고 또 손님들 대접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어떤 가난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너희가 좀 공감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자,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론요. 자, 이 원수 같은 가난 귀신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별할 수 있을까, 이 말인데, 자, 그러면 가난을 가난 귀신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이 원수와도 같은 가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별할 수 있을까. 자, 그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소망이 담긴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술도 좀 갖추고, 그리고 음식도 좀 갖추고, 그리고 길한 날을 찾고 좋은 때를 찾아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예전에 처용가라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있냐면, 우리 과거의 선조들은 악한 것을 보낼 때도 뭔가 좋지 않게 나쁘게 해서 보내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좋게 잘 보내주는 것이 우리 과거의 선조들의 어떤 삶이었다. 자,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거든. 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벗어나고 싶고 이별하고 싶은 가난 귀신인데 악하게 하면 또 달라붙을까봐 이렇게 좋게 잘 보내주는 거야. 자, 그래서 길한 날 좋은 때 이렇게 술과 음식을 갖추고 좀 제발 좀 꺼져달라. 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자, 웅얼웅얼 불평을 하면서 화를 내어 이러는 말.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화를 낼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가난 귀신이겠지. 자, 근데 가난 귀신이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을 냈대. 지금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처럼 쓰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 어려서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너와 함께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문맥적으로 지금 이 발화는 가난 귀신이 하고 있는 거니까 가난 귀신이 말하는 과정에서의 너는 화자겠지. 자, 너하고 희노애락을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너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와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 세 줄은
지금 가난 귀신이 화자에게 하는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이르듯 꾸지르듯 이렇게 온 가지로 협박을 한 거지. 화자에게. 자,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화자가 이 말을 듣고 지금 가난 귀신이 했었던 이 말을 듣고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자, 네 말이 다 옳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자, 똑같이 넌데 지금 화자가 너라고 표현한 거니까 가난 귀신이 되겠지. 자,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한 건데 자,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다 옳은 것 같다. 자, 뭐라고 이어서 봤냐면 자, 무정한 세월은 다 나를 버렸어. 자, 그럼 이 말은 참 우픈 얘기긴 한데 자, 시종일관 일관되게 가난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세상사는 뭐 정도 없게 나를 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떤 변화되는 마음을 보이는데 지금 너라고 말하는 이 가난만큼은 시종일관 신의가 있는 모습처럼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했었다는 얘기야. 항상 이렇게 가난 속에 살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그래서 너를 내가 위협으로 느껴 회피를 하겠느냐, 또 장꾀를 부려서 너와 이별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네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너를 위협 삼아서 회피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자, 장꾀를 부려서 너와 이별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너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자, 하늘이 만든 인의 가난. 자, 이 가난도 하늘이 만든 건데 뭐 설마 한들 어이야. 그러면 이 가난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과 밑에까지를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빈천도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나의 분수니까 서로 해봐야 무엇하겠냐. 이것은 서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근데 너희가 여러 차례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게 되는 표현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자, 이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운명론적 사고가 반영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개되는 양상에서도 그 말을 했지만 이렇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지금 이 자체가 나에게 준 운명이라고 보는 거니까 자, 화자의 어떤 태도로 본다면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좀 희화적으로 자, 표현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건데 자, 대화의 형식,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자, 그 과정에서 운명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가난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 정리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표면적인 정보를 통해 얻어냈던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나는 등장을 했어. 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당연히 궁핍의 상황, 가난의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는 자, 괴롭다고 처음에 나왔었어. 어떤 원망의 정서라든가 답답함의 정서가 반영된 거겠지. 자, 그리고 어떤 막막한 정서도 드러났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좀 보내고 싶어하는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의 정서도 드러났거든. 자,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화자가 그런 어떤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작품 전체를 마무리한 거야. 자, 그러면 작품의 주제의식, 이런 어떤 상황과 정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주제의식은 일단 가난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괴로움, 자, 그리고 막막함, 그리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또 하나는 그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체념적인 태도. 자, 이렇게 주제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가난을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자신의 운명이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리고 서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 자,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주제는 체념의 태도가 드러나지만 그 가난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라든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도 반영이 됐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자, 고사나 내지는 대조적 상황 설정이 있었거든. 자, 근데 이것들은 왜 일어나느냐라고 본다면 우리 같이 정리했었지만 화자의 어떤 처지, 그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뭐 서리적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난 귀신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 그중에 의인적인 표현이 드러났다. 자, 근데 이 표현은 우리가 가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 나에게 화자에게 말을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가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자, 근데 그것이 가난 귀신을 통해서 화자에게 말을 하는 대상처럼 구체화된 대상을 통해서 표현한 거니까 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형상화했다. 뭐 이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가난 귀신과 화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형식, 자,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표현상의 특징에서 정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자잘하게 본다면 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표현 수사법은 자, 이 정도 정리하면 표현 수사법에 관련된 문제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우리가 늘 마지막에 거치는 보기의 필요성을 판단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이 보기 속에 나와 있었던 정보를 선점하고 난 다음에 독해를 했으면 그 독해 효율성이 어땠을까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자, 보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 한번 읽어보면, 자, 17세기 조선은 여러 대에 걸쳐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이런 잔반계층들이 생겨나고 있었대. 자, 이 작품의 작가인 정훈도 잔반계층이었는데, 이들 잔반계층은 신분상으로는 사대부이긴 하지만 사대부로서 권위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었대. 자, 따라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조차 영위하기가 힘들었고, 자, 그러면 일을 해야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하위 계층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잔반은 자신들이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처지로부터 자,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자, 그러면 이 보기가 지금 뭐에 대한 정보냐면 잔반 계층에 대한 정보였거든. 자, 그리고 지금 이 작가가 잔반 계층이었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이 작가에 대한 정보가 그냥 주어진 건 아닐 거 아니야. 작품과 연관되니까 주어진 건데, 자,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하위 계층에 멸시받는 경우가 있었다 했으니까 종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왔고, 자, 그리고 그런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는 요소가 나왔었잖아.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이 너희들이 먼저 작품을 독해하기 전에 이 정보를 담고 이러한 정보들이 작품 속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읽었다면 그 작품에 대한 독해가 그냥 있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내가 50작품이 넘게 지금 이 과정들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선점하고 작품을 독해했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작품의 어떤 효율이, 독해의 효율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가 반드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측면밖에 없어.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점을 또 이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순서상 또 현대시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을 봤었는데 그 유형편에 한 작품이 더 있어. 자, 박용래 시인의 연시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 작품도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나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